자,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 이호수입니다. 오늘 좀 평소랑 다른 시간에 이렇게 방송을 좀 켜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우리 전 국민이 알고 있는 탄핵 선고에 대한 일정을 가지고 우리 주식 시장도 굉장한 변동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는지, 이후 시나리오와 우리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고자 좀 이렇게 오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자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총 5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결국은 국가 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계엄 포고령 1호의 위헌성.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 활동과 정당의 정치 활동은 금지하는 조항이 계엄 포고령 1호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삼권 분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위헌적 조치라는 주장이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날 것인지 여부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시도죠. 국회 봉쇄 시도에 대한 내용까지 대중들의 입장이 가장 많이 갈리고 있는 게 이 세 번째에 대한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군인이 기자를 조금 탄압을 했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반대로는 그를 옹호하는 내용들도 있는 것 같고,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결국은 오늘 헌재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여부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및 군 투입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고요. 다섯 번째, 정치인 및 법조인 체포 지시에 대해서 어떻게 헌재가 판결을 내릴 것인지. 비상계엄 아래서 이렇다 할 이유 없이 이제 정치인을 좀 체포하려고 했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신체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다. 이런 내용들이, 이런 문제들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5가지 쟁점에 대해서 어떤 모습이 드러날지 여부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탄핵이 될지 안 될지 여부는 모릅니다. 모르고 알 수도 없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결국 오늘부터 해가지고 국내 증시에 굉장히 컸던 불확실성이 종료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다시금 노이즈가 들려오지 않는다면은 국내 증시도 방향성을 잡기는 굉장히 수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딱 한 가지가 있겠죠. 오늘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이에 대해서 여야 할 거 없이 모두가 승복을 할 것인지, 혹은 다시금 노이즈가 커질 만한 이슈가 있을 것인지, 그 여부까지 확인이 돼야 국내 증시의 분명한 방향성이 확인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린이 분들 이거 하나만 잘 들으세요. 지금 HTS든 MTS든 뭐든 켜놓고 뭐 오리엔트 전공 이런 거 지금 켜놓으신 분들 계실 텐데, 뜨면은 바로 매수하려고, 혹은 뭐 애니능들도 그렇고, 절대 비추합니다.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본다고 하면은, 자, 차트가 근래 들어가지고 기대감을 굉장히 반영을 해놨던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실질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오늘은 오르지 못하고 제로수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하한가를 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손절선이 있으니까 괜찮아, 나는 대응에 대한 기준이 있으니까 괜찮아. 그 대응할 수 있는 시간조차 안 줘요. 애초에 VI로 빼고 갭으로 10% 빼가지고 또 VI를 걸리게 하기 때문에 애초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조차를 안 줍니다. 이거 하나 먹지 않는다고 해서 큰 지장 없어요.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리스크를 안게 되면 그거는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좌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굳이 정치주로 대응을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필히 이거는 참고를 좀 하시길 바랄게요. 자, 정치주에 대해서는 곧바로 차익 물량이 좀 나와줍니다. 오리엔트 전공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는 지금 순식간에 갑자기 급락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정치주로 오늘 대응을 하는 거, 정치주로 오늘 매매를 하려고 하는 계획은 웬만하면은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탄핵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국내 증시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증시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내용도 있겠지만 거래 대금이 얼마나 잘 돌아와 줄 것인가, 이 여부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재판관들 입장하고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2024 헌납할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자, 실시간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인용되면서 11시 22분을 기준으로 네.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목적, 우리의 가장 공통된 내용인 시장 흐름과 원달러 흐름을 면밀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코스피는 0.08, 코스닥은 1.59, 양대 증시 상승 흐름을 좀 유지해주고 있고요. 특히 코스피의 경우는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아까 정치주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셨던 것 같은데 흐름 한번 잠깐만 지켜본다고 하면 애니능률, 대표적인 윤석열 관련주 애니능률은 지금 하한가를 곧바로 기록을 했고요. 자, 이재명 관련주는 VI가 걸렸는데 상승 VI가 아니라 하락 VI가 걸렸습니다. 지금 절대 정치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료 소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은 차익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자, 시장 흐름 면밀하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분명히 명확합니다. 국내 증시의 가장 컸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있는 국면이라는 점에 대해서 재발되는 이슈가 있지 않다면은 국내 증시의 거래 대금이 돌아와 줄 것인지 그리고 방향성이 잡힐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을 지금 면밀하게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불효자는 놉니다님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이제 다시 중심 잡고 주식만 잘할 때,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오리엔트 정공 이런 거는 계속해서 지금 1분에 한 번씩 VI가 풀리자마자 계속 VI가 걸리고 있거든요. 오늘은 정치주는 웬만하면 쳐다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저희 VIP 지금 공개 방송이긴 한데 VIP 회원분들은 오늘자 시장 흐름까지만 확인을 하면은 여기서 만약에 큰 이상 없이 제가 예상한 순조로운 방향성이 나온다고 하면은 다음 주부터 제가 말씀드린 종목, 말씀드린 업종 위주로 해가지고 공격적인 매집 이제 슬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변수만 나오지 않으면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 집중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증시 차트 보면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가 코스피 1분봉이고요. 아래가 코스닥 1분봉입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양대 증시가 아까 헌재 판결이 나올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굉장히 급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다시금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 재료 소멸에 대한 내용으로 증시가 빠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자의 흐름을 지켜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대선 일자가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오늘 지금 현 시각 기준으로 파면이 된 거니까 최장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4월 4일 대충 6월 4일 잡으면은 6월 4일이 수요일이거든요. 근데 그 주간은 대선을 하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면은 6월 6일 현충일이 공휴일이고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주에 진행을 한다고 하면 며칠이야? 수요일을 기준으로 잡는다고 하면 5월 28일이 있는데 대선 일자가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또 다른 노이즈가 생겨나는 게 아니라면은 우리는 다시 대선 장세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대선 장세를 분명하게 시작을 하고 여태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또 돈을 벌어 봐야죠. 이거는 제가 지금 영상을 한 개 찍기도 찍을 건데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제가 2025년 대선 테마주 총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미지 하나만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 그 엑셀을 다운받으면은 그게 곧바로 저희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HTS에 곧바로 들어갈 수 있게 구분돼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거 제가 영상 하나 찍으면서 홈페이지에 올려둘 테니까 꼭 확인들 하시고 대선 장세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다들 같이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대선 장세가 시작이 된다, 이 포인트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와, 오리엔트 정국 미쳤다. 이게 뭐야 이게? 아까 정치주 그래도 오늘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 좀 계셨는데 이거 대응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분봉으로 보니까 그냥 변동성만 큰 거 같지? VI 또 뭐 VI 지금 다 VI야. 여기 2, 3분에 한 번씩 계속 VI 걸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 자, 지금부터는 정치주에 대해서 어떤 매매 방법이 유효할 수 있을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대선 장세가 왔다는 거는 우리가 이 정치 장세라는 거를 분명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항상 이 정치주의 순환은 어떻게 도냐면은 역사적으로 항상 인맥주에 대한 순환이 먼저 돌고 그 다음 정책으로 도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자, 그럼 이 인맥주의 경우는 어떻게 도냐? 예를 들어서 한 후보의 지지율이 70%고 한 후보의 지지율이 30%야. 그러면은 이 70% 후보의 관련주만 간다. 이거는 절대 잘못된 생각입니다. 결국은 인맥주 안에서는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보통 굳이 인맥주를 하고 싶으신 분들께 제가 권장을 드리는 방법은 A라는 후보의 관련주가 뜰 때 B 후보에 대한 관련주를 조금씩 매집을 하는 거예요. 바닥을 가늠을 할 수가 없으니까 대응에 대한 기준을 잡기가 애매하니까 A 후보가 뜰 때 B 후보에 대한 걸 조금씩 매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B 후보가 A 후보의 이 엄청난 격차의 지지율을 따라잡는 게 아니더라도 어떤 내용이 잠깐 나오기만 하면은 뜨긴 뜹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복시키는 거예요. 인맥주 같은 경우는 수급을 보고 단타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후보별 순환매는 결국은 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구조를 이용해가지고 매매하는 게 가장 유효한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그나마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정책주에 대한 흐름을 보는 게 저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VIP 회원분들도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대선 장세가 오면은 진입하겠다라고 말씀드린 정책주가 하나 있었는데 그쪽 테마 오늘 내일 흐름 보면서 저희는 매집할 수 있는 구간에서 매집을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불확실성이 끝나고 있는 국면인 건 맞기 때문에 증시와 상승의 하락도 중요하겠지만 그건 우리가 지금 예측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매매할 수 있는 테마군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는 명백한 사실이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실시간 원달러 환율 한번 봐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현재 1437원 부근 시세를 보이고 있고요. 증시랑 굉장히 연결이 잘 돼 있는, 평소에도 그렇지만 오늘은 유독 정직하네요. 결국은 외국인의 수급과 증시의 변동성이 지금 가장 맞물려 있다라는 건데 환율은 지금 1437원 부근으로 다시금 눌림세를 보이고 있고 증시는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 수급 상황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증시의 방향도 방향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코스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1, 2, 3, 4, 5, 6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어요. 물량이 적은 물량도 아닙니다. 몇 조야 이게? 6거래일 동안 지금 약 5조 원을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뭐 관세에 대한 내용도 있었을 거고 국내 정치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었을 거고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을 텐데 결국 관세는 이제 현실화가 돼가지고 시장에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 국내 증시의 트리거를 외국인이 당길 만한 포인트가 있느냐, 일본 증시랑 비교했을 때 국내 증시에 기대할 수 있는 거리를 있냐 봤을 때 우리가 놓칠 수 없는 포인트거든. 지금 이거는 시간대별로 한번 봐볼게요. 일단 아까 조금 줄어든다고 했던 외국인의 순 매도폭은 다시금 늘어나는 모습이네요. 코스닥도 다시 늘어나네. 두 가지 가능성을 따져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국내 정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일본 증시도 지금 2.64%, 니케이가 2.64% 하락하고 있는데 결국은 관세에 대한 글로벌 불확실성을 가지고 그냥 매도세가 나오는 게 더 크다, 이거일 수도 있겠고, 두 번째, 국내 정세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대통령이 생기기까지 2달이 남았는데 트럼프 시대에 맞춰서 지금 곧바르게 대응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요인들을 가지고 매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정치주 흐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명 관련주는 전반적으로 급락세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재명 관련주 오늘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한동훈 관련주가 엄청나게 오릅니다. DTNCRO, 대상홀딩스, 오파스넷 이런 한동훈 관련주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고, 오세훈 관련주, 여당 위주로 좀 많이 모이네요. 국힘 위주로. 진양산업, 삼보산업, 오세훈 관련주도 좀 많이 몰리고 있고, 김문수, 평화홀딩스는 오늘도 상한가, 대형포장, 평화산업도 오르나? 평화산업도 마찬가지로 굉장한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준표도 마찬가지, 경남스틸, 한국선제 등등. 와, 안철수는 다른 의원들 관련주 대비해가지고 수급이 좀 약한 것 같은데 딱 대표적인 종목은 보이네요. 알랩이랑 써니전자. 그리고 정책주의 흐름을 본다고 했을 때는 교육주는 반응이 아직까지는 좀 약한 것 같고요. 저출산 관련주의 수급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결국 저출산 같은 경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밀 수밖에 없는,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밀어왔던 정책이기 때문에 저출산에 대한 수혜가 예상된다. 이런 걸로 가장 먼저 가는 것 같고요. 보통 정책주도 순환매가 있기는 있어요. 순서를 따지는 겁니다. 저출산이 가면은 이에 대해서 교육이 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리고 이 결국은 사람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일자리, 취업으로 이어질 수가 있을 거고, 여기에 대한 순환매를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지역화폐 관련된 발언을 좀 했었는데 오늘도 강한 모습을 좀 이어가고 있고요. 일자리 관련주도 강한 모습 보이네요. 그러면은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굳이 꼽아보자면 교육주가 좀 어떻게 될 것인지 여부를 보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죠. 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대국민 담화 발표하는데 이거 같이 봐봅시다. 정치권과 국회에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헌재 판결을 일단은 모두 받아들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큰 노이즈 없이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이 많이 달라서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 애매하겠지만 주식시장만 놓고 보았을 때는 우리가 점점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장이 다가올 수 있다. 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시장이 오른다 떨어진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의 순환이 정해질 거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거치면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질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집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강조를 많이 드린 대선 장세 저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대선 장세는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2달 동안은 분명하게 주목할 부분들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정치주의 순환매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다음 주 월요일날 비공개 방송 키면서 자세한 내용들 어떤 테마를 볼 거고 어떤 걸 들어갈 건지 더 자세한 순환매와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의 방향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결국 시장 참여자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게 수급에 대한 내용이든 참여자들의 입장이 점점 확인이 되는 거든 결국은 입장이 한쪽으로 몰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정해진 거기 때문에 이제는 정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을 많이 해야 됩니다. 증시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집중을 많이 해야 되고 오르면 오르는 대로 집중을 많이 해야 돼요. 저는 근데 이제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게 관세나 탄핵 일정이나 이런 불확실성이 거치면서 증시가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 사람이라서 저는 제 입장을 일단 계속해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